안녕하세요. 마이크로 프로세서 실습 7번째 시간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현재 실습 키트를 받았을 겁니다. 실습 키트에 대한 소개는 그 전 영상에서 했으니 확인을 해보시고 이번 영상 이후에는 실습 키트가 꼭 필요하니까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오늘은 PWM에 대해서 배우고 이를 이용해서 모터를 돌려보는 실습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는 실습이 있는데 영상에서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에 배운 실습은 모두 디지털 신호를 다루었습니다. 0V 또는 5V를 내보내서 LED를 켜보고 스위치를 통해서 0V 또는 5V를 받아들이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프로세서를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겠죠. 0에서 5V 사이에 있는 중간값을 내보내고 싶다면 또는 중간에 있는 값을 받고 싶다면 이러한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2.5V를 보내거나 받을 때 좀 더 다양하게 프로세서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러한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라고 하고 어떻게 프로세서에서 처리를 하는지 간단한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ADC와 DAC 용어를 알기 전에 아날로그와 디지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시계로 예를 들면 아날로그는 시간이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여기에서 아날로그는 중간중간에 시간 표시를 할 수 있는데 5.5시간, 5.8시간, 5.9시간, 5.99시간 등등 모든 시수값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을 보게 된다면 딱딱 끊어지면서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디지털화 되어 있다면 당연히 중간인 값인 5.5시간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 프로세서는 모두 디지털화 되어 있고 우리는 오늘 아날로그 신호를 구현하고자 하므로 변환이 필요합니다. 그 변환이 ADC, DAC입니다. ADC는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로 말 그대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줍니다. 이것은 비교적 쉬운데 시계에서 보면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을 딱딱 끊어지게 구현하면 됩니다. DAC는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로 ADC와 반대인데 비교적 어렵습니다. 시계에서 딱딱 끊어져 있고 중간중간에 시계 표시가 안 돼 있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DAC의 장치가 복잡하고 비쌉니다. 성능도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는 ADC는 들어가 있고 DAC는 없습니다. ADC와 DAC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에 있는 마이크와 스피커가 그 예입니다. 사람의 목소리는 아날로그 신호이고 마이크로 들어가면 디지털로 변환해야 합니다. 이것이 ADC입니다. 노래를 들을 때 디지털 음원을 아날로그로 바꿔야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때가 DAC인 것이죠. 이 DAC를 덱이라고도 발음하는데 이 덱을 잘 만드는 회사에 따라서 음질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이 ADC와 DAC가 더 궁금한 학생은 디지털 신호 처리와 DSP 프로세서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ADC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고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DAC를 실습을 해야 되는데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했죠.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는 PWM 기능을 이용해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어서 사용합니다. 이때 PWM은 DAC처럼 완벽한 아날로그 신호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이 PWM이 도대체 무엇인지 배우고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PWM과 ADC는 기존 인풋 아웃풋 기능이 아닌 특수한 기능이기 때문에 특수 기능 핀을 따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PWM이란 Pulse Width Modulation의 약자로 펄스의 폭을 변화시키는 신호입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신호의 폭, 두께가 얇은 게 있고 두꺼운 게 있죠.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 변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듀티는 하이가 되는 구간, 즉 5V가 지속되는 구간을 퍼센트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이제 이 PWM을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어떻게 만들어주는지 알아봅시다.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는 0V와 5V밖에 출력을 못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 0V와 5V를 이용해서 적당한 비율을 만들면 PWM 신호가 됩니다. 만약 LED가 연결되어 있고 2.5V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LED에 5V와 0V를 똑같은 주기로 온오프를 하고 이를 아주 빠르게 해서 사람이 판단할 수 없게 만들면 LED가 희미하게 켜진 것처럼 보일 겁니다. 살짝 사기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데 말했듯이 DAC를 대신해서 아날로그는 아닌데 아날로그 같은 신호를 만들어 주는 거죠.
와우. 여기서 5V 비율을 바꿔주면 LED가 더 희미해질 수도 있고 더 밝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율을 어떻게 손쉽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저번에 배운 타이머를 이용하면 정확한 시간에 맞춰 특정한 일을 할 수 있겠죠. 이것에 맞춰 PWM 기능 자체가 타이머 기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타이머가 작동할 때 그 사이에 특정한 값을 입력을 해주면 PWM의 5V가 0V로 떨어지게 됩니다. 다음 별표 표시처럼 말이죠. 타이머는 TAXR 레지스터가 1씩 증가를 하고 TAXCCR 제로 값에서 값과 같으면 0으로 떨어지는 그래프가 만들어졌죠. 이제 PWM 신호가 나오는 아웃풋 핀에 신호를 보내는데 TAXR 레지스터가 0일 때 이 아웃풋 핀에 5V로 셋 해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레지스터인 TAXCCR1을 만나면 아웃풋 핀을 토글 시켜줍니다. 5V에서 0V로 반전시켜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신호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지금 이 TAXCCR1의 값이 크면 비율도 같이 커지게 됩니다. 만약 이 값이 1000이라면 아웃풋의 신호는 모두 5V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PWM을 이용해서 0V, 5V 외에 새로운 신호를 만들 수 있습니다. PWM은 타이머 레지스터에서 아웃풋 모드로 설정해야 사용할 수 있고 사실 모드도 다양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는 타이머의 업 모드를 사용하면서 아웃풋 모드는 토글 셋 모드를 사용한 겁니다. 이게 제일 간단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한테 가르쳐주기도 제일 편한 방법이죠. 다른 레지스터는 타이머 인터럽트 때와 거의 같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진 않고 TAX, CCTL 레지스터의 아웃풋 모드만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PWM은 특수 기능 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에게 특수 기능 핀이라고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PXSEL 레지스터를 사용합니다. 셀렉 레지스터이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타이머 레지스터의 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인풋 아웃풋 핀 번호를 넣어줘야 하는데 프로세서 핀 배열을 보면 일반 핀과 특수 기능 핀이 같이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이머 A0의 1번 핀을 특수 기능 핀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핀 1.2에 셀렉션 레지스터를 설정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프로세서에서는 다양한 특수 기능들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특수 기능을 사용하려면 명시되어 있는 핀들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 타이머 A0와 관련해서 사용하고 싶다면 핀 1.1에서 1.5핀을 사용해야 됩니다. 방금까지는 MSP430F5529 프로세서의 핀 매칭을 본 것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보드는 런치패드로 이 런치패드에는 핀 배열을 해줘서 우리가 쉽게 꽂아서 쓸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일단 여기서 타이머 핀과 관련된 TA 또는 TB를 찾아줘야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사용하기 편할 것 같은 TA 2.2와 TA 2.1 핀을 사용하겠습니다. 일반 핀 번호로는 핀 2.5와 2.4가 되겠네요. 그래서 실습으로 핀 2.5와 2.4의 신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실습은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했기 때문에 실습 키트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영상으로만 확인해 주세요. 실습 코드를 짜보겠습니다. 우선 특수 기능 핀을 설정을 해봅시다. 사용하려는 게 PWM 신호 출력이죠. 그래서 DIR 레지스터를 출력으로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LED를 켜는 것처럼요. 핀 2.5, 2.4를 출력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수 기능이니까 셀렉션 레지스터를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핀 2.5와 2.4에 대해서 세팅을 했습니다. 이것은 해당 비트를 1로 해주기 위해서 비트 5월 연산을 사용을 해서 묶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PWM 타이머 레지스터를 선언을 하겠습니다. PWM은 저번 타이머 인터럽트에서 했던 것에서 가져오는데 TA, CTL 부분을 뺐습니다. 인터럽트 클리어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인터럽트를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뺐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CCR0 값을 1000으로 주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사용하려는 타이머가 타이머 A의 2죠. 저번에 사용했던 타이머 인터럽트는 타이머 A의 0였고 오늘은 저희가 사용하는 핀에 연결되어 있는 타이머가 타이머 A2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사용하려는 핀이 TA 2.2, TA 2.1이기 때문이죠.
먼저 TA2.2를 먼저 설정을 해주면 CCTL2에서 아웃 모드 6를 해주었습니다. 이 모드가 아까 말한 토글셋 모드입니다. CCR2 값을 100으로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TA2.1 핀에도 똑같이 아웃 모드를 선언을 해주고 CCR1에다가 900이라는 값을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TA2.2, 그래서 TA2 뒤에가 2가 되는 것이고요. TA2.1은 TA2의 첫 번째 레지스터를 선언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만 해도 되는데, 혹시나 해서 메인 루프에 CCR2에 100을 넣고 CCR1에 900을 넣는 코드를 다시 한번 넣어줬습니다. 이 레지스터랑 같기 때문에 굳이 작성을 안 해줘도 되는데 나중을 위해서 미리 그냥 선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최대값 1000에서 100의 비율로 PWM이 만들어질 거고 1000에서 900의 비율로 PWM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TA2.2의 10%, TA2.1의 90% PWM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보드에는 다른 변화가 없을 겁니다. 지금 TA2.5와 2.4의 PWM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실로스코프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용할 오실로는 디지털 오실로스코프고 컴퓨터랑 연결이 가능한 오실로스코프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랑 연결을 해주고 선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핀 2.5와 핀 2.4에 각각 오실로를 하나씩 연결을 해줬고요. 오실로 프로그램에서 스코프를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런을 시켜보면 어떤 신호가 잡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신호가 좀 커서 레인지를 바꿔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신호가 나옵니다. 지금 계속 신호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한 번만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신호가 잡혔는데 여기서 TA2.5에 주황색 선이 연결되어 있고 주황색 선이 오실로스코프 1번 채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잠시 끄고 1번을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지금과 같이 위에는 짧고 밑에는 긴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대략적으로 10대 90이 돼서 10%의 비율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4 핀에 파란색 핀이 연결되어 있는데 채널 2번입니다. 그래서 2번만 켜보면은 2번은 반대로 5V의 간격이 크고 0V의 간격이 짧죠. 그래서 900을 입력한 TA2.1 핀 2.4가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실로스코프로 확인을 해보면 PWM 신호가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CCR2에 100을 넣은 PWM은 아까 노란색 그래프처럼 5V가 10% 정도 차지를 하고 CCR1에 900을 넣은 PWM은 파란색 그래프처럼 5V가 90%를 차지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LED를 연결했다면 밝기 차이가 났겠죠. 그래서 이제 LED를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LED도 실습 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LED에 먼저 5V, 0V 전원을 연결을 해주시고 왼쪽에는 핀 2.5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핀 2.5가 TA2.2의 10%의 PWM을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연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LED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얘가 밝은지 안 밝은지 모르겠죠. 이제 이 두 번째 있는 LED를 이 바로 밑에 있는 핀 2.4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핀 2.4는 90%의 PWM을 만들어내서 LED가 더 밝아야 되겠죠. 네, 지금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듀티를 10%로 만든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게 듀티를 90%로 만들어서 더 밝게 LED가 빛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PWM을 이용하면은 이 LED의 밝기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눈이 너무 부셔서 노란색 LED를 연결해 밝기 차이가 확연하게 나죠. 네, 먼저 모터 실습을 하기 전에 실습 키트의 모터를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모터에 대해서는 사진과 같이 나와 있고 다음과 같이 키트가 있을 겁니다. 먼저 이 가운데 있는 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보시면 3개의 핀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그만 핀이 2개짜리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근접해 있는 2개의 핀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인데 가운데 있는 3개의 핀에서 위에 2개를 연결시키면은 M 파워라고 써져 있어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MCU에서 파워를 가져다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전지를 쓰지 않고 마이크로 프로세서 USB의 전원을 이용해서 모터를 돌리고 싶다면은 위에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컴퓨터 전원을 이용해서 모터를 돌리는 거기 때문에 컴퓨터에 무리가 조금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좋은 컴퓨터면은 보호회로가 다 되어 있겠지만 그래서 나는 이 건전지를 이용해서 모터를 돌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3개의 핀에서 밑에 2개를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B 파워라고 써져 있어서 배터리 파워를 사용을 해서 모터를 돌리겠다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전원을 쓸 건지 배터리에서 전원을 쓸 건지를 선택을 했다면은 그 다음에 여기 모터 스위치가 있습니다. 어디에 연결을 하든 결국 모터를 또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이 모터 스위치를 켜줘야 모터가 돌아간다는 거. 우선은 실습은 건전지를 이용해서 실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핀을 이 3개 중에서 밑에 2개가 들어가게끔 해주시고 세팅을 하겠습니다. PWM으로 제어를 하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부품이 바로 모터입니다. 그래서 모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모터의 종류별로 동작시키는 방식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실습 키트에 있는 모터가 DC 모터이므로 DC 모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DC 모터는 한쪽에 로우 전압을 주고 반대쪽에 하이를 주면 모터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반대로 주면 모터가 반대로 도는 것이죠. DC 모터의 원리는 이렇게 엄청 간단합니다. 구동시키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확한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엔코더 등의 주변 장치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터는 모터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모터 드라이버는 트랜지스터들로 이루어져서 H브릿지 회로 등으로 설계할 수 있는데요. 외부 전원을 사용해서 프로세서에 직접적인 전류가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터가 6에서 12V에서 동작을 하는데 5V에서 동작하는 프로세서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프로세서에 무리가 갈 수도 있는 상황이죠. 이때 모터 드라이브가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면서 프로세서의 5V 전압을 다른 전압으로 바꾸어서 모터에 구동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터의 전류가 프로세서에 흘러가지 않게도 막아줍니다. BJT, 모스펫 등의 트랜지스터가 정기적 스위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전자회로에서 배울 겁니다. 대충 모터에 돌아가는 것을 설명을 했고 실습 키트에서 이 모터 드라이버가 그냥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알면 모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키트에 보시면 MTF-in 핀이 있고 MTR-in 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적절한 신호를 주게 되면 모터가 움직이는 것이죠. 먼저 PWM 신호를 주고 반대쪽에는 0을 주면 모터가 돌아갈 것입니다. 이 신호를 반대로 한쪽에는 0을 주고 반대쪽에 신호를 주면 모터가 반대로 돌겠죠. 만약에 둘 다 0을 주면 모터가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PWM의 비율을 조절을 하면은 모터의 속도도 같이 변한다는 것이죠. 물론 앞에서 PWM으로 모터 제어를 한다고 미리 말했지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모터는 2개 핀에 신호를 다르게 주면 움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디지털 아웃풋이나 PWM을 사용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꼭 PWM을 사용 안하고 디지털 아웃풋, LED를 켜는 것처럼 코딩을 해도 모터가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디지털 아웃풋은 0 또는 5V만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은 못하겠죠. 그래서 PWM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터를 움직이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코드는 방금 한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 메인 루프에 있는 값만 바꾸시면 됩니다. 모터 실습을 하기에 앞서서 실습 키트에 핀을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PWM을 만들었던 핀 2.5핀, 핀 2.4핀 이 있고 모터에 들어가는 신호가 여기에 있죠. MTF-in, MTR-in 이 PWM 신호를 여기에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점퍼선에서 양쪽 끝이 들어가 있는 점퍼선을 찾으시고 2가닥만 뜯어내면 됩니다. 저는 그냥 파란색과 보라색을 뜯어봤습니다. 여기서 핀 2.5와 2.4에 나란히 꽂습니다. 이렇게 핀 2.5와 2.4에 저는 보라색과 파란색을 연결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색깔로 연결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순서만 잘 지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보라색과 파란색을 이 밑에 있는 핀에 순서대로 F와 R이 있는데 저는 그냥 그대로 밑에서부터 보라색, 파란색 그대로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핀 2.5가 여기 MTF-in에다가 연결이 되게 되고 핀 2.4가 파란색 선으로 연결돼서 MTR-in에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코드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 USB로 연결을 해주시고 코드로 돌아옵니다. 코드는 앞에서 했던 코드랑 똑같습니다. 이 메인문 안에 있는 값만 수정을 해줄 겁니다. 저희가 TA2.2 핀에 먼저 1000이라는 값을 넣어 봅시다. 그 다음에 반대쪽에다가는 0이라는 값을 넣고 저장을 해봅시다. 이렇게 되면 TA2.2는 핀 2.5 핀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제 기준에서 보라색 핀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1000으로 만들어진 PWM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TA2.1은 핀 2.4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파란색 선으로 연결되어서 PWM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0이니까 0V로 그냥 들어가겠죠. 그래서 코드를 넣어 보겠습니다. 실행을 시키면 지금 모터가 안 돌아가죠. 아직 여기 모터 전원을 안 켰기 때문인데 모터 파워를 켜보겠습니다. 네, 모터가 잘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죠.
만약에 바퀴가 거꾸로 돌아간다면 문제되는 게 아니라 코드를 거꾸로 짰든지 아니면 이 핀 연결을 거꾸로 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고, 그냥 일단 돌아가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도를 바꿔보고 싶으면 PWM 값을 조금씩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일단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으면 1000이라는 값에 500을 넣고 다시 실행을 해줍니다. 아까보다는 느린 속도로 돌아가게 되죠. 그 다음에 300을 넣고 실행하면 더 천천히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숫자를 바꿔가면서 디버깅을 해보면 모터의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PWM에 있는 비율을 바꿔가면서 모터의 속도를 제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LED 밝기가 밝은 것과 희미한 것이 있는 것처럼 모터의 속도도 빠르게 느리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100 정도로 확 값을 낮추게 되면은 PWM이 1000에서 100이니까 10% 듀티를 갖게 되죠. 이때는 모터가 돌아가지 않고 삐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렇게 삐 소리가 나는 이유는 전압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원래 모터를 움직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부족해서 아예 모터가 돌지 못하고 삐 소리를 내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모터에 소리 나는 상태로 계속 있으면 좋은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금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습은 모터의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실습도 코드는 똑같습니다. 대신 여기 있는 숫자가 달라지는데 이번에는 TA 2.1에 1000이라는 값을 넣어보겠습니다. 디버깅을 하면 코드를 넣었고 모터 전원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모터가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속도를 줄여보고 싶다면은 속도가 천천히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두 개의 레지스터의 값을 바꿔가면서 모터의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 모터의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한쪽을 0으로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0이라는 값을 주고 800이라는 값을 주면은 물론 한쪽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모터가 돌아가긴 합니다. 대신에 제가 말했듯이 이 PWM이 아날로그 신호가 아니라 아날로그 신호처럼 만들어진 디지털 신호입니다. 결국 5V, 0V가 왔다 갔다 하는 신호인데 이 PWM 신호가 동시 실행이 안 되고 한 번이라도 어긋나게 되면은 두 신호가 어긋나게 모터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모터가 중간중간에 역회전을 한다든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모터 드라이브를 사용할 때는 한쪽을 0으로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터 드라이브마다 사용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꼭 데이터 시트 매뉴얼을 확인해보고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실습인데 모터를 움직이는데 3초마다 속도가 바뀌고 방향을 바꾸는 코드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저번에 배운 타이머 인터럽트를 사용할 겁니다. 아까까지 한 코드에 타이머 인터럽트 부분을 추가하겠습니다. 저번 주 코드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했고요. 타이머 A0에 대해서 저희가 타이머 인터럽트 실습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터럽트를 사용한다는 글로벌 인터럽트 이네이블 선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전역 변수도 선언을 해줬습니다. 일단 CNT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줬고 그 다음에 메뉴라는 변수를 하나 더 선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타이머 인터럽트를 선언했으니까 인터럽트 구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인터럽트 구문을 가져왔는데 이 타이머 인터럽트가 1 마이크로 세컨드였죠. 그러니까 1 마이크로 세컨드가 1000개면 1초가 되고 3000번을 실행을 하면 3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 CNT를 뿔뿔을 하고 1씩 더한 CNT가 총 3000개가 되면은 3초가 되었으니까 다시 CNT를 0으로 초기화하는 코드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메뉴라는 변수를 뿔뿔시키는 코드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3초마다 메뉴라는 변수가 1씩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while문에 이 메뉴라는 변수가 1씩 증가할 때마다 모터 속도가 변하게끔 if문을 짜주겠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if문을 사용을 하는데 메뉴를 총 6가지의 종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뉴를 퍼센트를 이용해서 6으로 나눴을 때 나온 나머지 값이 총 0, 1, 2, 3, 4, 5가 나오겠죠. 그래서 각각 0, 1, 2, 3, 4, 5에 대한 if문을 만들고 여기에 대해 각각 모터 속도를 변하게끔 코드를 짜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메뉴가 첫 번째 0일 때는 이 if문에 만족을 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왼쪽 핀에 TA 2.2 핀에 1000이라는 값을 주고 반대는 0을 줍니다. 그러면 모터가 시계 방향으로 빠르게 돌겠죠. 그 다음에 메뉴가 뿔뿔 돼서 메뉴가 1이 되면 다음 if문에 걸리게 되고 이때는 속도를 500으로 줄여줍니다. 그 다음 뿔뿔 되면은 PWM 둘 다 00을 줘서 모터를 멈추는 코드를 짰고 그 다음 또 뿔뿔을 하면은 이번에는 반대쪽에다가 1000이라는 값을 줬습니다. 그러면은 모터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겠죠. 그 다음 뿔뿔을 했을 때는 속도를 500으로 줄여
줄여주고 또 그 다음에는 모터를 멈추는 코드입니다. 이 다음에 메뉴가 지금 5일 때이니까 메뉴를 뿔뿔하면 6이겠죠. 그 다음 메뉴가 6일 때는 6을 나눈 나머지, 그러니까 6에서 6을 나누면 나머지가 0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if문에 걸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 메뉴가 7일 때는 7에서 6을 나누면 나머지가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if문 메뉴가 8일 때는 나머지가 2가 나오고 9일 때는 3이 나오고 이렇게 쭉쭉쭉쭉 if문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메뉴라는 변수가 계속 일씩 증가를 할 때마다 이 if문이 모두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간단하게 순서를 지키는 코드를 짤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코드를 실행하기 전에 먼저 모터를 먼저 켜주고요. 그 다음에 실행 버튼을 누르시면 네, 이렇게 지금 시계 방향으로 모터 빠르게 돌아갔다가 모터가 속도가 늦어졌고 모터가 멈췄습니다. 반대로 모터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고 모터의 속도가 줄었고 멈추게 되었습니다. 지금 정확히 3초의 간격으로 돌아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PWM을 이용해서 모터를 움직이는 실습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실습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